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강효상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나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 집에서 공부나 하겠다. 이러면서 안 나오셨어요. 네네. 진짜 공부하셨대요, 집에서? 저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이런 실질적인 대화가 담보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여야 대화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전 입장이고요. 어제 회동을 제가 보니까 예. 역시 예상대로였다.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불과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불과했다? 합의문 5개나 나왔는데? 네, 합의문 봤는데요. 예.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고, 정말 실질적인 합의 내용은 없는, 그래서 저희는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녹색 넥타이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런 녹색 넥타이로 북핵 위기를 막을 수는 없고요. 저도 어제 녹색 넥타이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 청와대가 이렇게 너무 모양새만 치중하고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예? 경제위기 극복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모양새 갖추는 데는 저희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대변인님, 국민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쓴소리를 하셔야죠. 야당이니까 하셔야 되는데 그 쓴소리를 그럼 어제 같은 자리에 나가서 이런 속빈 감정 같은 이런 쇼 하지 말자라고 그 말씀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안보 해법도 제시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 얘기하시는데요. 예. 앵커님께서도 어느 국민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와대가 계속 저희를 적폐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어제도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내리고 아니 한나라에 안보실장이 무슨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뒤에서는 정치 보복을 하면서 앞으로는 청와대 자기들 필요할 때는 나와달라. 이거는 아니죠. 아무리 우리 정치가 비열해도 저희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관되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도 저희 기자회견이나 홍준표 대표의 SNS, 페이스북 다 보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늘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해야 된다. 대북 핵 억지력 확보해야 된다. 전술핵 같은 거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북 유화 정책, 군사 잠깐만요. 미국에도 딱지 맞는 무슨 군사 대화 이런 거 철회하고 정치 보복하지 말고 국민 통합해라. 말보다 지금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청와대 회동에 나왔니 안 나왔니 이런 가지고 말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정치 보복. 지금 김관진 장관 그 당시 장관 출국 금지 시킨 거 이거 우리에 대한 정치 보복 아니냐 하셨지만 어제 녹취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댓글 공작 장관이 시킨 거다. 아니 녹취록이 내부 제보자의 녹취록까지 나온 마당에 그러면은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사 안 하실 겁니까? 녹취록이 나왔는 것은 그건 언론 보도일 뿐이고요. 그리고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진상을 밝히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일국의 청와대 안보실장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정의용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명예를 떨어뜨리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출국 금지한다는 걸 발표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망신 주기 마치 적폐 세력으로 몰아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 청산이 어떻게 정치 보복이냐.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그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이것이 지금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잡아넣는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 당신 혼자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이런 분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두루미와 여우가 식사하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식사 얘기가 중요한 건 아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홍준표 대표 말씀대로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진정성 있는 대북 정책의 수정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라면
저희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충분한 토론의 자리, 이게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댓글 공작 과거에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과 군부대 댓글 공작이 앵커님,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은 앵커님, 이것을 청산하지 말라고 회동에 관한 것만 질문하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 드리는 거고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는데 그게 정치보복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걸까요? 말씀하시고요. 지금 저를 비난하러 지금 인터뷰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청와대 회동에 관한 것만 질문을 해 주시죠. 예. 약속대로. 청와대 회동에 관한 것만 말씀하시지 않아서 제가 지금 답변 들으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정치보복에 알겠습니다. 관한 거고요. 예, 뭐 시간이 사실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지금 청취자 문자가 박범계 의원에 관해서 폭발하고 있다는 해주시죠. 거.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죠. 저는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예, 강효상 의원께서 그제였죠. 이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정진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지금 아예 그 당시를 특검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뭐 비자금 관련된 특감을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 창피한 줄 알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박 의원이. 예, 이 방송을 들으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예, 노무현 일가 뇌물 의혹 사건 재수사라는 당의 논평을 했는데 당 대변인은 당의 입장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 저희 언론인 경력까지 거론하면서 굉장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저급한 표현에 비난을 하셨는데 우선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의도 정치에 품위와 품격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무리 흥분하셨어도 공사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박범계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법사위 간사도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셔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각별한 그런 그 관계고 감정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가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서거 과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또 그런 뇌물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하고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정말 오히려 비난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조사를 거부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런 인연과 정말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재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공사를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인터뷰 나오신 거군요. 그런데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자체가 없어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가족들이 받은 그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저희가 법리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검법을 발의한 거 아닙니까?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자유한국당은 본다. 특검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도 국회 의결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특검법입니다. 강 의원님, 오늘 사실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인터뷰 마치고요. 아까 댓글 공작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나오셔서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다음번에 그거 공부를 가지고 안 한 게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질문에 오늘의 주제하고 다른 방향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강 의원께서 먼저 하셨어요. 진위가 아니라 왜 그런 국가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겠습니다. 안보실장을 지낸 사람을 왜 망신 주느냐? 출국 금지까지 시키는 이런 망신을 주느냐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까지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여담부터 좀 하자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철수 대표가 거의 비슷한 초록색 넥타이를 매셨어요. 네. 이게 의미가 좀 있는 겁니까? 글쎄 초록이 동색이다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통령님은 어저께 하루 종일 이 넥타이를 메고 일정을 소화하셨고요. 안철수 대표는 부산에서 낸 넥타이와 이 이제 만찬장에서의 넥타이를 좀 초록색으로 아마 바꿔서 메고 행사장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로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인준할 때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넥타이로 서로 공감대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 하신 걸로 이렇게 보고 또 추미애 대표도 옥색, 그러니까 연두색에 가까운 옥색으로 갈아입고 예. 회담장에 참석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의도를 두고 그럼요. 협치의 네. 상징으로 일부러 차신 거예요. 그 넥타이를. 네, 그렇습니다. 어제 회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화기애애하고요. 그리고 솔직하고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대표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걸로 추석 앞두고 예.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평가하고요. 예.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 그 대한민국의 여야 지도자와 대통령이 함께 자리를 하면서 좀 안심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제는 사실은 무거웠잖아요. 안보 위기 뭐 무거웠습니다만 그렇죠. 네. 회동 분위기, 소통의 정도는 좋았던 거군요.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제1야당 대표가 빠졌어요. 그런 합의문이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반쪽짜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대표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더라도요. 이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 그게 반대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함께 경쟁했지만 대통령이 되셨고, 그리고 또 뭐 미래의 또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쟁할 일은 없었습니까? 예. 그럼 이제 이런 자리에 좀 나오셔가지고 예. 얘기를 하면 좋았겠다 싶은데 벌써 두 번째 불참한 것은 매우 아쉽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점을 놓고 좀 의아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직도 좀 경쟁심 같은 걸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도 드세요? 아니 지난 대선 때 경쟁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진 설마 않겠지만 어쨌든 뭐 들러리 서지 않겠다. 예. 만나면은 쓴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 맞대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빌어서 안 나오시는데, 그럼 1대1로 하시면은 쓴소리 안 하시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예, 저희가 볼 때는 함께 해서 이렇게 야당 대표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당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인데 예. 굳이 1대1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저희가 보기에도 좀 불편하죠. 네. 그럼 다른 당 대표들은 들러리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셨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합의문 내용 좀 보죠. 제일 눈에 띄는 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 부분인데요. 네. 좋은데 이제 뭐 다 동의하셨습니다만 다른 당도 문제는 바른정당은 국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의당은 네. 이제 국회 중심으로 가면 여러분 정의당은 제외됩니다. 그러자 정의당은 청와대가 주관을 하면서 현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모이는 형태 이렇게 운영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추미애 대표는 입장 어제 안 내셨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 기존에 이제 야당 안에서 있었던 내용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의당은 저희의 입장을 좀 많이 존중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투트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여야정 협의체도 가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차원의 여야정 협의체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 그러니까 원내 교섭 단체만으로 얘기되는 것도 있지만 실존하는 정당, 그다음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여야정 협의체 운영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그런 여야정 정치 협의체 저는 함께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보팀, 그러니까 외교 안보 라인의 혼선에 대해서 어제 지적이 좀 있었어요. 이건 정의당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 역량 부족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은 워낙 사안이 긴밀하고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방부 쪽의 입장이 있을 거고,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이제 공무원들의 입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학자나 교수 그런 이제 쪽에서의 입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가 같이 다양하게 제기되면서 거기서 녹여서 이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는 참여정부 때도 이미 그런 이제 통일부 출신의 그런 이제 분들의 의견과 외교부, 그다음에 국방부 이런
놓여져 있는 처지에 따라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입장을 듣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외교무대에 나가서는 아니면 국내에서 그런 외교 통일 국방 안보 분야의 얘기를 다양한 시각을 전해 듣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그게 뭐 하나의 딱 색깔이 같은 색깔이다라고 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잡아넣는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 당신 혼자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이런 분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두루미와 여우가 식사하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니, 뭐 식사 얘기가 중요한 건 아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홍준표 대표 말씀대로 그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진정성 있는 대북 정책의 수정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라면 저희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충분한 토론의 자리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댓글 공작 과거에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과 군부대 댓글 공작이 앵커님,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은 앵커님 이것은 청산하지 말라고 청와대 관한 것만 질문하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 드리는 거고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는데 그게 정치보복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걸까요? 말씀하시고요. 지금 저를 비난하러 지금 인터뷰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듣다 보니까 국민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청와대 회동에 관한 것만 질문을 해 주시죠. 약속대로. 청와대 회동에 관한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있는 대북 유화 정책, 군사 잠깐만요. 미국에도 딱지 맞는 무슨 군사 대화 이런 거 철회하고 정치 보복하지 말고 국민 통합해라. 말보다 지금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뭐 청와대 회동에 나왔니 안 나왔니 이런 가지고 말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정치 보복. 지금 김관진 장관 그 당시 장관 출국 금지시킨 거 이거 우리에 대한 정치 보복 아니냐 하셨지만 어제 녹취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댓글 공작 장관이 시킨 거다. 아니 녹취록이 내부 제보자의 녹취록까지 나온 마당에 그러면은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수사 안 하실 겁니까? 녹취록이 나왔는 것은 그건 언론 보도일 뿐이고요. 그리고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진상을 밝히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일국의 청와대 안보실장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정의용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명예를 떨어뜨리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출국 금지한다는 걸 발표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망신 주기 마치 적폐서로 몰아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 청산이 어떻게 정치 보복이냐.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그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이거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위기 극복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모양새 갖추는 데는 저희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대변인님, 국민들은 이런 얘기하세요. 쓴소리를 하셔야죠. 야당이니까 하셔야 되는데 그 쓴소리를 그럼 어제 같은 자리에 나가서 이런 속빈감정 같은 이런 쇼 하지 말자라고 그 말씀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안보 해법도 제시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 얘기하시는데요. 앵커님께서도 어느 국민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와대가 계속 저희를 적폐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어제도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내리고 아니 한나라에 안보실장이 무슨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뒤에서는 정치 보복을 하면서 앞으로는 청와대 자기들 필요할 때는 나와달라. 이거는 아니죠. 아무리 우리 정치가 비열해도 저희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관되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도 저희 기자회견이나 홍준표 대표의 SNS, 페이스북 다 보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늘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과 제지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대북 핵 억지력 확보해야 된다. 전술핵 같은 거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강효상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나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 집에서 공부나 하겠다. 이러면서 안 나오셨어요. 네네. 진짜 공부하셨대요, 집에서? 저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실질적인 대화가
담보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여야 대화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전 입장이고요. 어제 그 회동을 제가 보니까 예. 역시 예상대로였다.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불과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불과했다? 아니, 합의문 5개나 나왔는데? 네, 합의문 봤는데요. 예.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고, 정말 실질적인 합의 내용은 없는, 그래서 저희는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녹색 넥타이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런 그 녹색 넥타이로 북핵 위기를 막을 수는 없고요. 저도 어제 녹색 넥타이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 청와대가 이렇게 너무 모양새만 치중하고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나서 제가 지금 답변 들으면서 아닙니다. 질문을 드린 그것은 거고요. 정치 보복에 알겠습니다. 관한 거고요. 예, 사실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지금 청취자 문자가 박범계 의원에 관해서 폭발하고 질문을 있다는 해주시죠. 거.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죠. 저는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예, 강효상 의원께서 그제였죠. 이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정진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지금 아예 그 당시를 특검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된 특감을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 창피한 줄 알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박 의원이. 예, 이 방송을 들으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예, 노무현 일가 뇌물 의혹 사건 재수사라는 당의 논평을 했는데 당 대변인은 당의 입장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 저의 언론인 경력까지 거론하면서 굉장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저급한 표현에 비난을 하셨는데 우선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의도 정치의 품위와 품격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흥분하셨어도 공사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박범계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법사위 간사도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셔가지고 노무현